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잘 쉬셨어요? 이제 새해 됐으니까 또 다시 새 마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계획법 마지막 시간 110페이지 보세요. 110페이지 국토계획법 마지막인데 이게 처음 날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고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도시개발법이 있는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범위 많고 복잡합니다. 또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가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계속 새롭게 공부하시고 조금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다 못 알아들어도 그러려니 또 하는 뭡니까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해요. 내가 다 모르니까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서 거듭되면서 좀씩 알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인데요. 거기 허가 대상이라는 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괄호 안에 있는 말 같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안 읽어줄 겁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무엇인가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의제되는 행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도시군 관리 계획 공부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위반하는가 봤더니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누가 하는가 봤더니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위반한 것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이 시장 중에서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기지도 하는 게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그래서 위반권자, 결정권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파주시의 토지의 용도, 쓰임새 정해주는 것이 용도지역인데 그것을 좀 보완하는 게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 하는 것이 또 다른 이름이 생기는데 그게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럽니다. 또 여기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다음 주에,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그 다음 주에 각각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여기는 일반적인 쓰임새의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여기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일반적인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면 그 용법에 맞게 써야 돼요. 누가? 우리가 여기 만약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럼 건폐율은 60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은 200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은 백화점 이런 거 안 돼요. 아파트 이런 거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공부했잖아요. 용도지역 쓰임새 받습니다. 그게 우리들 규제하는 거예요. 즉 국가나 행정관청도 물론 그것이 사적인 성격에서 접근할 때는 규제를 받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접근할 때는 그러한 규제가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같은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것들도 이거는 이제 다 뭘 결정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개발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일종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4층 이하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정해줬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단독, 공동, 아파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4층 이하니까. 그리고 일종근성이라든가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돼요. 종교시설 돼야 안 돼요? 종교시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니까 일종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종, 3종만 안 됩니다. 건폐율도 용률도 이제 법에 정한 만큼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이제 누가요? 우리들이. 근데 여기 겹치는 거 여기는 이러한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규제를 받아야 돼요? 이거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돼요.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얘기를 이제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개발 허가 파트.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는 여기 관리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린 것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 행위하는 거 여기 땅 뭐 100평에서 주택을 건축한다. 상가 건물 건축한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 특별시장 군수입니다. 도지사가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아니다 하는 거 그거 아시고 큰 흐름에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외워도 계속 헷갈려서 틀립니다. 시험에서. 개발 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 군수.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들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군수.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국장이 나오는 것이 여기저 2개 있는데 그 큰 흐름에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것이고 그냥 개별적으로 외우면은 기억이 절대 안 날 거고 그럴 겁니다. 이제 자, 이게 이제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마지막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 사업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는다. 근데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너무나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는요, 각 그 사업에서 실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인가 받아야 돼요. 또 이 절차도 엄청 까다로운 건 이제 재건축할 때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독주택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허가 받아야 되겠죠? 재건축할 때 이 정비 사업이니까 허가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어려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있어요. 알고 보면. 다만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합해서 뭐라고 하는가 혹시 아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그렇게 읽으면 돼요.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됐잖아요. 얘네들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다른 절차 있어요. 언제 요령이에요. 허가, 인가, 승인, 신고 하는 것들은 협의 이런 말 나오면 한 번만 예외적으로 겹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후에 계속하고 싶으면 3개월 이내 신고하고 하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렬적인 성격에서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게 말고 자, 허가를 대체하는 경미한 사항이 신고가 되는 거고 인가라는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거고 승인 다른 절차 협의.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만. 좀 전에 말했죠.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까 인가 받았으니까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얘네들은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지문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허가 받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알아두시고 자, 개발행위 허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지금 토지와 관련된 계획을 공부했고 그 계획을 정해주면 그 계획 범위 내에서 규칙 범위 내에서 계획은 뭐 규칙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규칙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있을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과 또 토속 채취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나누는 거 있을 수 있고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을 때도 이것이 일정 규모 이상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사항이 6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여기 있는 것들에 좀 더 예외적인 것들 물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는다.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걸 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 말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3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할게요 했는데 4층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항을 뭐 하는 거예요?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층짜리를 지키러 내가 허가 받았어요. 그럼 100층을 짓는데요. 신고하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3층만 허가 받지? 나중에 100층 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100m 건축물 건축하기로 했는데 그걸 99.9m로 변경한대요. 그런 것들은 이제 통보만 해도 되는 거 있습니다. 물론 통보 신고는 기억 못 해도 돼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도 있고 그 경미한 행위가 우리 공법에서 너무나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할 겁니다. 몇 가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작물, 건축물은 공작물부터 볼까요? 공작물.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게 공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강의실도 넓은 의미의 공작물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공작물을 특히 건축물 이런 말하는 건지. 그래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특히 가치가 크고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공작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서 이제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 그래서 이런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 방책 같은 거, 돌담 같은 거 쌓는 거 이게 뭐예요? 공작물 설치하는 거거든요. 돌담 같은 것들은 건축물 아니겠죠? 뒤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막 무너질 것 같아요. 빨리 돌을 쌓아서 그걸 내 집에 넘치는 것을 막고 싶어요. 그럴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허가 받으면 허가는 15일 이내 해주면 돼요. 그것도 협의기간 같은 거 심의기간 같은 거 빼고 15일이니까 다 합치면 뭐 40일 50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 당장 그 산사태 나서 우리 집이 우리 집을 덮칠 것 같은데 언제 허가 받겠어요? 당연히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응급조치 허가 안 받고요. 그리고 건축물 건축 관련된 허가받지 않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안 할 거고 뭐 여러분들 건축을 공부한 이후에도 그 부분은 제가 강의를 안 할 겁니다.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건축물 건축 관련된 사항 하나 나중에 이제 추가할 게 하나 있고 건축 공부한 다음에 자 일단 응급조치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신고하면 돼요. 이제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공작물 여기 그리고 이제 이러한 행위 중에서도 경미한 행위들이 있어요. 중대하지 않은 거, 사회적으로 큰 의미, 중요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작물 이건 참고 삼아 쓰는 거예요. 제가 공작물이 도시적에서 50제곱미터 평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무게가 50톤 이하이다. 여러분들이 앞마당에다가 돌탑을 쌓아놓고 이 정도보다 작은 돌탑을 쌓아놓고 시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아침에 빌었어요.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 규모 작은 것은. 저한테는 허가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숫자 관련해서 어려우니까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 말 했을 때 그런 거고 자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근데 작은 것들 없는 건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숫자가 뭐 잘 안 나오고 얘가 계속 반복되면 좋은데 숫자 구조가 막 달라져요. 25제곱미터, 50세제곱미터 막 이렇게 달라지고 150, 150, 150, 25, 500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너무